첫 번째 소개될 사건은 이 영화와 아주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 준비하는 스폰이 한 분 계신데 만나볼래? 여기 지하에서 작업해서 고압 포스로 저기다 연결하세요. 한 방에 300억 땡기시겠다? 오케이. 기름 만땅 채워서 300억 벌게 해줄게. 경찰 내려가요. 작업 중지. 뭐야 이거? 잡았어. 빠르게 화면이 전환돼서 여러분이 어떤 명인지 감 잡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뭔가 떳떳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기름을 훔쳐서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 도둑꾼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래요? 2021년에 개봉한 파이프라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어허. 이 영화를 마치 재현한 듯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허, 네, 어떤 일일까요? 자, 네.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모텔의 지하실입니다. 네. 여기에요. 성인이 오고 가기 충분한 폭과 높이의 어머. 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땅굴입니다. 모텔 밑에 저렇게 있다고요? 네, 길이가 무려 9m에 달하는 이 땅굴은요. 어머. 송유관을 불과 30cm 남겨둔 지점까지 파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러면 저걸 박성배 변호사님 뭐 사람이 숟가락으로 판 거예요? 저 어떻게 판 거예요 저거를? 아마 사람이 장비를 이용해서 판 것 같은데 어머머. 이 영상 지난 1월에 기름을 훔치려한 일당이 파놓은 땅굴을 경찰이 촬영한 것입니다. 어허. 이 일당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 송유관 인근의 모텔을 통째로 빌립니다. 그리고 모텔 지하실부터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나갔는데 와. 이를 파악한 국정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다. 이야. 국정원이 이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적발될 당시에도 작업자들은 땅굴을 파고 있었고 심지어 송유관을 불과 30cm 코앞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총책 등 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저걸 알아낸 방법은 그 자체가 기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사람이 장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 솜씨가 아닌 거죠. 네. 나름으로는 전문가라면 전문가인 사람들인데 이것을 좋은 데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경찰에 따르게 되면 이 일당 총책이요. 작년 5월부터 이 석유 관련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지인들을 꼬드겼답니다. 뭐라고 꼬드겼는가 하니 리터당 400원 내지 500원 정도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 어허. 이게 결국 돈 문제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모집한 사람들은 자금책이 일단 2명이 있었고요. 아하. 석유 절취 시설의 설치 기술자, 어허. 거기다가 굴착 작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네. 근데 이 일당 중에는 전직 송유관 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다가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어서 사직했던 전 직원도 있었다고 이야. 합니다. 이들은 아주 야무지게 범행에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빼낸 기름을 옥천 주유소에서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했던 뭐 투자 규모, 역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을 나누겠다. 배분 계획까지도 다 세워 놓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각자 역할이 있는 걸로 미루어 짐작해서 사전에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경부터 피의자 일당들이 범행을 모의를 했고요. 모텔을 통째로 임대를 했고요. 그 굴착하는 데 필요한 기구하고 그리고 기술자가 요구하는 그 공구 그리고 기술자가 직접 설계 도면하고 송유관까지 어느 정도 땅속에 있는지 탐측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모텔을 임차하게 된 이유는 모텔이 이제 국도 변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에도 이제 적당할 것 같고. 아니 임주혜 변호사님, 영화 속 내용이 앞서 봤을 때 막 허무맹랑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아니 영화가 현실이에요. 현실이 영화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범죄 영화 저리 가라 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어허. 실제로 범행 장소 물색 그리고 송유관 매설 시절 탐측, 땅굴 설계 도면 작성까지 범행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어허. 범행 모의는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이미 주유소를 통째로 이제 임대를 해서요. 네. 송유관을 탐사하는 작업을 시도했었는데 이때는 거리가 한 50m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됐고요. 이번에 사건의 발단 장소가 된 이 모텔을 네. 이후 올해 1월에
임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모텔 주인에게는 임대 사업을 할 것이다, 모텔 사업을 할 것이다 속이고 월세 45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이제 이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밤낮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이죠. 아하. 이럴 정성이면 사실 다른 일을 했다면 더 건설적인 결과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놀라운 게 밤에 다들 잠든 시간에 했다 하더라도 뭔가 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을 하다 보면 진동이 있었을 텐데 저 정도 팔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는 게 정말 국가기관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근데 일단 저렇게 파놓은 굴은요 신민석 그냥 어떻게 돼 다시 매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판 곳이 어디냐면 그 위가 바로 국도입니다. 어머. 4차로 국도여가지고 그 국도가 그 하루에 6만 6천 대 정도의 차량이 지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분에 46대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1초에 한 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바쁘신데 어떻게 또 굉장히 계산했어요? 네, 네. 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어가지고 행여 무너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허. 경찰이 유관기관과 협조해가지고 바로 그 땅굴을 원상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안전 점검까지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저걸 그 상태로 만약 놔뒀다면 도로가 붕괴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비가 오고 그럴 때는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리고 저런 도굴범들요. 저렇게 뭔가 기름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들요. 정말 따끔한 법의 심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